안녕하십니까, 문경환입니다. 오늘 시사과의 시간엔 북한은 왜 ICBM을 쏘았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ICBM이 전 세계를 놀래켰죠. 지금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추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진동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2016년 11월 2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예요. 2016년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백악관에 가가지고 버락 오바마를 만난 거예요. 오바마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했냐? 여기 보면 이제 탑 내셔널 시큐리티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의 최대 이슈가 바로 북한의 위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잘 해봐라. 나는 이제 퇴임이다. 간 거죠.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뭐냐? 내가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을 잘 막아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하듯이 잘 하면 된다. 이러고 간 거예요. 이게 이제 2017년 뉴욕타임스에 실렸던 기사인데 4월 달에 실린, 3월 달이죠. 마치니까. 뉴욕타임스가 한글판을 가끔씩 보도를 해요. 한글판 기사를. 그러니까 자기들 기사를 전체를 다 한글판으로 만들지는 않고 그중에서 주요 한국에서 먹힐 만한 기사들을 한글판으로 내는데 중국판으로 내기도 하고요. 이 기사는 신기하게 이제 한글판, 중국판 다 나왔어요. 그만큼 자기들이 아주 이제 심혈을 기울인 중요한 기사다, 뭐 이런 건데,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레이시온사라고 보이시죠? 레이시온이 미국의 이제 손꼽히는 군수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시온사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게 뭐냐면은 미사일 방어 MD가 있는데 이 MD가 요격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뭐 50%, 높게 잡아야 60% 이렇게 이제 보통 보거든요. 근데 MD가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50%, 60% 맞춘다는 거는 두 발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중에 한 발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한 발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핵 미사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쳤네? 한 발 놓쳤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떨어지면 대도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순식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핵전쟁에서는 MD가 100% 요격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MD를 가지고 이걸 계속 요격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레이시온사에서 이제 개발했던 게 뭐냐면은 발사의 왼편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발사의 왼편이 뭐냐면 이 미사일 발사의 순서도상으로 발사 단계가 있고 뭐 상승, 비행, 하강 뭐 이런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왼쪽에 있는 단계가 뭐예요? 발사 준비 단계죠. 이 발사의 왼편 단계, 발사의 준비 단계에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발사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2016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들을 보면은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이렇게 실패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오바마가 계속 작업을 했던 이 발사의 왼편 공작이 먹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야, 나처럼 하면 돼 라고 해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다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냐? 이거를 이제 이 뉴욕타임스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잖아요. 자꾸 실패하니까 이상하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점검을 했대요. 이 미사일 발사 과정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발사의 왼편 기술이 먹혀들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걸 다 막아내는 방지책들을 만들어 내버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기술이길래 발사 전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합니다. 근데 뭐 비밀 사이버전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인터넷이나 전파 공격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미사일 발사 소프트웨어의 어떤 해킹,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세웠고 그다음부터는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이제 계속 발사가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바마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 4월 달에 트럼프가 방향을 바꿔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성공을 하니까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뭘 했습니까? 키리졸브 연습이 있었잖아요. 키리졸브 연습이 끝나고 거기에 참가했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호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한반도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이 대응 훈련을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난리도 아니었죠. 트럼프가 직접 막 언급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칼빈슨호가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꼼짝 마라, 넌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전쟁 소문이 막 났죠. 4월 위기설, 4월 20 며칠 날 미국이 북한을 뭐 핵 폭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래서 정부에서조차 이걸 해명을 할 정도였고, 이때면 언제예요? 4월 초 중반.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 아닙니까? 대선이 한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위기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해외에서도 외신도 많이 보도를 했죠. 와, 이제 4월 위기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드디어 대응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때 당시에 한 얘기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미군이 지구 최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약간 웃기잖아요. 원래 이런 발언들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친구들끼리 이제 막 그 허풍 떨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우주 최강이다. 뭐 은하계 최고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없어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거의 바보 되는 거죠. 뭔 유치한 농담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지구 최강이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풍을 떨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계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데 계속 성공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네 그래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북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이끌고, 사실 이제 항공모함이 한 척만 온 게 아니었어요. 칼빈슨 호에다가 나중에는 두 척이 더 오죠. 그래서 항공모함이 세 척이 훈련을 하는 이제 상황까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아주 흥미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이제 13일 새벽에 빅 이벤트를 예고를 하는 거예요. 4월 13일이면 언제냐면 4월 15일이 북한에서는 이제 이 국가 명절이죠. 태양절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많은 외신 기자들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도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열병식 아닙니까?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이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무기들이 등장하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외신 기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4월 13일 새벽에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이 가요. 빅 이벤트가 준비 중이다. 휴대폰을 놓고 집결해라. 휴대폰을 놓고 집결하라. 이건 보안상 매우 중요한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본국으로 다 타전이 됐을 거예요. 한미 군 당국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항공모함을 이끌고 북한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드디어 빅 이벤트를 준비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ICBM 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ICBM 날아가려나 보다 라고 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정찰 위성으로 뭐 감시하고 정찰기 띄우고 뭐 그랬겠죠. 뭐 공개된 건 없지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북한이 기자들 다, 외신 기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걸 했어요. 평양에 여명거리 준공식을 했습니다. 갑자기 좀 허탈해지죠. 아니, 여명거리 준공식 하는데 휴대폰을 왜 놓고 오게 하느냐. 이건 뭐냐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명거리 준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지나가면은 휴대폰 그 방해전 발사 가지고 휴대폰 안 터지거든요. 원래 이제 이 경호실에서 보안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테러 분자들이 여기 대통령 지나간다 확인해가지고 테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충 짐작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여명거리 준공식을 짠 했어요. 여명거리가 사진에서 또 봐도 상당히 호화롭잖아요. 고층, 초고층 빌딩들 숲을 이렇게 딱 만든 건데 이게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가 아니고 4월달이죠. 작년 4월달쯤에 북한에서 착공을 선언을 했어요. 그때가 유엔 제재가 이제 시작되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해가지고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엄청난 양의 제재 목록을 작성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너네가 경제 제재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여명거리로 맞서겠다. 라고 해서 여명거리
공사를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이 거리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흔히 북한에서 평해튼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평양의 맨해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맨해튼이 뉴욕에서 제일 번화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놓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했는데 중간에 뭡니까? 두만강 유역에서 큰 물난리가 나죠. 함경북도 이쪽에서. 그래서 또 이 공사를 중단을 해요. 그때. 중단하고 한 3개월 정도 거기 수해 복구로 이렇게 다 보냅니다. 물자나 뭐 여기 공사하던 군인들 싹 다 보내요. 두만강 유역이면 뭐예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수해가 중국 러시아 쪽도 이제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가가지고 열심히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1년 동안 만든 게 아니고 중간에 3개월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다닥 복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은 북한 쪽에서는 수해 복구를 꽤 이제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다 지어가지고 딱 공개를 한 거예요. 4월 13일 날. 미국이 항공모함 막 투입해가지고 북한을 폭격하겠다. 막 이런 이제 엄포를 놓고 있을 시기에. 왜 이걸 했겠어요? 전쟁하려면 전쟁해봐라. 시작해봐라. 우린 신경 안 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네가 아무리 항공모함 끌고 오고 뭐 핵 폭격기 가지고 와도 우린 신경 안 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너네가 경제 제재로 우리를 붕괴시켜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우리는 소용없다. 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엔에서 그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대북 제재를 하겠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북한은. 이런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용없다라는 걸 북한이 이제 또 과시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트럼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5월 1일 날 일종의 이제 포기 선언을 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게 무슨 영광이냐, 이제 이렇게 종북 논란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는 종북인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해명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북한의 지도자다, 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전쟁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어떻게 굴복시켜 보려고 막 대대적으로 이제 쇼를 했는데 거기에 북한이 오히려 역대응에 나서서 트럼프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꼬리를 내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월 12일 날 트럼프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건데, 오바마 정부가 넉 달 동안 모술을 치겠다고 말했다. 모술이 어디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모술에 이라크의 이제 주요 거점 중에 하나인데 IS가 여기를 차지를 했죠. 그래서 IS의 이제 최대 거점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을 다시 탈환을 했죠. 최근 얘기고, 어차피 이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은 오바마 정부가 모술의 IS를 이제 치겠다라고 넉 달 동안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가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미군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넉 달 후에 실제로 미군이 모술을 공격을 했는데 속전속결로 정리를 못했다는 거죠. 지금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예고를, 상대방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예고하면 안 된다.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게 너네 공격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대화하겠어. 너네 우리 공격 못 하겠어. 전쟁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안심시켜 놓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대화를 얘기하면 이거 전쟁할 수도 있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끌고 실제 막 전쟁 훈련을 하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면 그거 자체로도 또 위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전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 얘기를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하고, 트럼프 자체가 위험한 인물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사실 우리가 흔히 트럼프의 이미지 하면 또라이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라이가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정치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능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게 광인 정치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외교는 미치광이처럼 해야 된다. 미치광이처럼 외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제 도대체 뭘 꺼내들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 수를 읽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도저히 짐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쟁을 하려고 할지 갑자기 경제 카드를 꺼낼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외교는 이렇게 미친놈처럼 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의 평소 이제 지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트럼프의 대북 정책 4대 기조라는 게 있어요.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래 인정 안 했죠. 모든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한다. 해오고 있죠.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 이전 정권도 정권 교체 추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하지만 물밑으로는 계속 해왔죠. 또 정권 교체를 추진해왔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이렇게 말로 정권 교체 우리 추진 안 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하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미국이 대화로 기조를 잡았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4대 기조를 쭉 놓고 보면은 오바마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야 전략적인 데는 파산했어. 그건 안 돼. 새로운 거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꺼낸 걸 놓고 보니까 새로운 게 없잖아요. 뭐 새로운 게 있어요. 이번에도 북한이 ICBM 발사했다는 걸로 막 엄청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오바마가 하던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오바마가 중국을 이용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이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한테 막 공들이다가 결국 막판에 안 되는구나. 두 손 들었잖아요. 트럼프 때는 뭐예요? 다시 또 중국한테 공들이고 있어요. 왜 중국 너네는 북한을 가만히 놔두느냐. 너네가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뭐까지 합니까? 중국 내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을 조사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압박까지 놓고 있죠. 그것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안 되는 거구나. 또 확인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걸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뭐 파산이다? 파산하면 뭐예요? 또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별 기대할 게 없는 거죠, 트럼프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라고 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 내오는 것도 아니고 별거 없다. 오바마랑 다를 게 없다. 그럼 뭡니까? 결국 북한도 오바마를 상대하듯이 똑같은 정책으로 미국을 대하는 거예요. 대미 정책이 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대미 정책 변할 게 없는 게 뭡니까? 무력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새로운 미사일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다 미군 기지를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거리, 중거리, 뭐 작년에 발사했던 화성 10호, 북극성 2형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괌에 있는 괌 미군 기지. 괌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가장 먼저 증원돼서 오는 곳이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나 하와이엔 태평양 사령부 있는 거고요. 화성 12형이 여기까지 날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게 바로 미 본토를 노리고 있는 ICBM입니다. 이게 이제 미 본토 뭐 서부 지역 뭐 LA까지 간다. 뭐 아니면 시애틀까지밖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날아갔다 온 거라서 이거를 실제 일반적인 수평거리로 놔두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나오는 건데, 뭐, 봐야겠죠? 아무튼 미 본토까지 날아간다는 건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미 본토 어디까지 날아가느냐의 문제가 이제 된 거고, 미 본토를 날아가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 본토가 핵 미사일로 공격을 당한다. 그럼 미국이 쉽게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보면 북한도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거니까 이게 이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핵전쟁을 각오해야만 전쟁을 이제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몇 개 맞을 걸 각오하고 북한에 이제 핵공격을 가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실제로 이제 북한의 ICBM 발사하는 장면인데요. 보면은 이제 발사대 세우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느립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액체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액체 연료는 흔들리면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면 이게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단점이 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ICBM은 사실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ICBM을 먼저 보여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단계의 ICBM을 점점 보여주지 않겠냐 뭐 이렇게 추정되는데, 또 보면은 이제 발사대하고 트럭하고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발사대 이렇게 딱 세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쏘는 게 아니라 트럭은 빠져요. 왜? 이게 액체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콜드런칭을 못 하는 거예요. 콜드런칭이라는 건 가스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먼저 위로 띄우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 점화를 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액체 연료는 그렇게 하면 이게 출렁거리니까 또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바로 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쏘니까 발사대에 강한 열과 압력이 가해지겠죠. 이거 이제 트럭이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트럭을 빼는 겁니다. 트럭이 빠진 다음에 이제 발사 이렇게 하면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쫙, 잘 올라가죠. 불꽃의 모양을 보면은 불꽃이 여러 갈래로 나와요.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굵은 불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불꽃이 몇 개가 있어요. 가는 불꽃은 이제 보조, 방향 제어를 위한 보조 로켓이다로 보면 되고, 굵은 불꽃이 이제 주 엔진인 거죠. 자, 어쨌든 보면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것 때문에 약간 이제 단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거 말고도 ICBM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4월 15일 날 등장했던 ICBM들 봅시다. 자, 이건 관 속에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떤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실제로 뭐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보여준 건 뭐냐면, 이렇게 관 속에 넣어놓고 쏘는 미사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는 안 보여주는데, 관 속에 놓고 쏘는 미사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콜드런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고체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 ICBM도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발사대를 빠르게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쏘는 거죠. 트럭이 빠지지 않고. 그렇게 쏘는 미사일도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 모양이 약간 좀 독특한데 그 앞부분이 뭉툭해요. 아까 발사했던 건 상당히 이제 날렵하고 뾰족하잖아요. 이 중간에 한번 2단 로켓은 가늘고 일단 뾰족한데, 얘는 2단 로켓이 어디서부터 2단 로켓인지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냥 뭉툭하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더 짧죠. 길이가 더 짧으면 사정거리가 짧거나 아니면 엔진이 더 효율적인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다탄두 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쭉 날아가 가지고 마지막에 하강할 때 이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탄두 여러 개가 분리돼서 각각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에 탄두가 뭐 5개다 그러면 5개 도시에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건 뭐 MD로 막기도 어려운 데다가 동시에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게 북한에는 이미 이게 2015년인가요? 그 전인가에 공개된 거예요. 미사일 공장의 모습, 내부 모습인데 대량 생산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여준 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최소 2개 이상의 ICBM이 더 있는 거죠, 지금 종류가. 이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보여주겠죠, 하나씩.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도 보여주고, 다탄두 ICBM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여줄 겁니다. 왜?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에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계속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걸 더 보내주겠죠.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 보여줄 거다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한국의 정책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북한이 ICBM을 안 쏜다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미국을 향해 쏘는 거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대륙 넘어서 날아가는 건데 그걸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쏘겠어요? 한국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관계없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만 이 ICBM 정국은 끝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그래서 북한이 발사한 ICBM의 의미, 첫 번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략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쭉 봤던 다른 모델들의 ICBM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보여줄 건데 점점 사거리가 더 길어진, 그래서 미국의 남부, 서부까지, 아니 동부죠. 남부와 동부까지 포괄하는 그런 미사일도 앞으로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하려면 본토의 핵미사일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현재 ICBM을 보유한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면서 6번째 ICBM 보유국이 된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 나오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핵미사일, 핵무기 그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현혹되지 마시고.
세계에서 6번째로 ICBM을 보유한 나라다. 이건 뭡니까? ICBM 당연히 핵미사일을 의미하는 거고 핵미사일을 세계 6번째로 갖추게 된 그런 나라인 거고 특히 이미 다양한 모델의 ICBM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핵무기에 있어서 전략 무기에 있어서 다른 이제 군사 강국들과 견줬을 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라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북한이. 여기에 이제 좀 의미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미 대결이 최종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미국으로서도 이제 북한에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미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씩 하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줬다 이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냐 뭐 이건 이제 논외로 치고 대중적으로 보여준 거죠. 공개적으로 전 세계 인류 앞에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답변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재할래? 이건 답변이 아니죠. 뭐 제재는 그 전부터 해왔던 건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공격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사실 이제 전 세계 앞에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제재한다. 이것도 사실은 답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뭐 선제 공격하겠다. 아니면 100% 막을 수 있다. 아니면 결국은 이제 뭐 협상을 하거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쏠 거란 말이에요. 미국 향해서. 그때마다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저기 진짜로 날라오면 어떡하지? 이 상황을 이제 미국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반응들이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뭐 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금지선언 설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집권 초반부터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북한이 ICBM 쏜다고 못 쏘게 할 거다. 북한은 ICBM 못 쏜다. 계속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ICBM이 레드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ICBM을 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 바뀌어요. 레드라인이라는 건 설정 안 하겠다. 이게 뭐냐? 설정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북미 대결 과정에서 계속 그랬어요. 미국이 레드라인 설정하면 그걸 넘어요. 그러니까 레드라인 설정한 걸 반드시 넘어버리는 그런 이제 패턴을 계속 보여왔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레드라인 설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못하겠다. 이런 거죠. 재미있는 일이 그리고 또 있었죠. 뭐 G20 회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담 때문에 정상회의 때문에 독일에 갔던 거죠. 근데 G20 회의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채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G20 회의라는 게 세계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 나라가 모이는 거잖아요. 2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야 북한이 ICBM 쐈는데 규탄 성명 내야 되지 않겠냐. 성명 그 G20 공동 성명 보면 내용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문장이라도 넣자. 북한 규탄하는 거 한 문장이라도 넣자 했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한미일의 주장이 안 먹힌 거죠. 왜? 중국 러시아가 반대를 했거든요. 중국 러시아가 한미일보다 더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 러시아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다른 쪽에서는 재밌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핵무기 금지 협약을 만든 거예요. 핵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다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 핵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핵 보유국들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 핵을 없애라는 건데. 기존에 있던 핵 관련된 조약이 뭡니까? NPT였죠.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거는 핵 보유국은 그대로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계속 갖지 말자는 아주 불공정한 조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든 거는 그게 아니고 아예 모든 나라들이 다 핵을 갖지 말자. 지금 있는 핵 보유국들도 핵을 없애라. 이 조약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 세계 비핵화잖아요. 전 세계 비핵화는 뭐예요? 북한이 주장하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던 걸 오히려 유엔에서는 채택을 해버린 꼴이 돼버렸다. 그리고 북한을 비난하는 한미일의 주장은 G20 회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 ICBM 발사 직후에 세계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이 사람 누구냐? 로버트 게이츠.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죠. 전직 국방장관이었고 CIA 국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모두 중요 역할을 맡았던 미국 안보계의 어떤 실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죠. 북한의 핵보유 이제 인정해주자라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 그냥 갖도록 놔두자. 다만 더 늘리지는 못하게 동결만 시키자. 그래서 북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왜? 어차피 폐기 안 된다. 폐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북한에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도 조절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발언이죠. 사실은 국내에 특히 한미동맹에 목매는 동맹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절초풍할 주장인데 결국 미국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의 평화협정은 누가 주장했어요? 북한이 주장했죠. 왜?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까 봐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미국이 안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오히려 이제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이 핵무기 맞을까 봐 평화협정 체결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미국은 아마 이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수를 많이 둘 거예요. 왜? 세계 면전 앞에서 지금 북한이 ICBM을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텐데 몇 달 지나고 나면 결국은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사실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과연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국내 정부와 이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때 가서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미국이 왜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이런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한다. ICBM이 결국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이상 미국은 결국에 가서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에서 오히려 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사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